네, 피부 생리학 10번째 강의 10강 세 번째, 즉 3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10번째 강의는 피부의 이제 생화학적 특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DNA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이제 했고요. 그래서 DNA가 어떻게 복제가 되고 또 어떻게 또 발현이 되는지 살펴봤었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 2차 시 2교시에는 바로 이 DNA를 갖다가 이제 이루고는 기본 성분들인 단백질은 또 우리 생체를 갖다 구성하는 3 요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단백질, 그리고 포도당, 그리고 지방, 지질이라고도 얘기하는 이런 것 중에서도 유전 정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기능을 갖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물질인데, 바로 단백질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 2교시 2차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단백질이 결핍이 되었을 때 어떠한 증상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쿼시오코병 그리고 마라스무스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이제 3차 시 3교시에는 이제 바로 우리가 탄수화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 그러니까는 뭐 밥이라든가 또는 빵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주식에서 주로 이제 섭취하는 그런 이제 물질들이죠. 바로 이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이제 당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죠. 당. 그래서 우리 생체 대사 과정에서 제일 많은 그런 이제 에너지를 갖다 바로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물질이기도 하죠. 이 탄수화물은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물과 또 이산화탄소의 그런 어떤 이제 합성된 그런 형태로 CnH2OM의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탄소와 수소 그리고 산소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생성되는 그런 물질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특히 이제 식물, 즉 광합성 작용을 갖다 통해서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화학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갖다가 이 식물이 이용해서 태양 에너지를 갖다 이제 활용해서 그래서 광합성들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C6H12O6라고 하는 바로 저게 뭐냐면 이제 포도당이죠. 저기서 슈가라고 썼는데 저기서 슈가는 설탕을 의미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포도당, 즉 당을 갖다 이제 의미하는 표현을 이제 쓴 거죠. 그래서 당과 그리고 산소를 갖다 이제 만들어내겠죠. 그러한 작용들이 우리 식물체 내에서 이제 주로 이루어지게 되고, 바로 물은 뿌리로부터 이제 흡수를 하게 되는 거고,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갖다 이용을 해서 이 식물이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합성하는 과정에 이용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물질의 기본이 되는 당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포도당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산물이에요, 사실은. 부산물로서 이제 산소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배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탄수화물인데요. 바로 이런 탄수화물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에너지원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대사 과정에서 에너지를 갖다 내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이제 분해 과정이 이제 포도당부터 시작하잖아요. 포도당. 우리가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글루코스 이렇게 이제 이야기되는 를 하는 것들이고요. 구조적인 성분으로서 이 탄수화물들은 식물의 셀룰로즈, 또 곤충의 경우에는 뭐 이제 키틴질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이루게 되는 그런 기본 성분들인 것이죠. 또 다른 생체 분자로서는 아미노산이라든가 지질, 퓨린, 그리고 피리미딘 이러한 이제 생체 분자들을 갖다가 이제 합성하는 데 있어서 전구 물질로 이 탄수화물, 즉 당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사 과정에서는 생체 대사 과정에서는 혈당을 갖다 이제 유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필수 영양소로 3대 영양소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인데 필수 영양소로 작용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감미료라든가 식이 섬유질로 이제 쓰여지면서 우리가 그 음식을 통해서 이제 섭취하기도 하는 그런 이제 물질 중에 이제 하나인 것이죠. 바로 이제 탄수화물들이 이러한 작용들을 하는데 탄수화물들은 그러면 어떻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느냐? 탄수화물은 크게 단당류와 이당류 이상. 단당류라는 것은 당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당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이고 이당류 이상이라는 것은 당이 2개, 3개 또는 4개 아니면 굉장히 많은 당들이 그 합성이 되어서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져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단당류는 또 우리가 조금 이제 살펴보면은 탄소가 3개로 이루어져 있는 당. 기본 골격에서 탄소가 3개로 이루어져 있는 당을 3탄당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4개로 이루어졌으면 4탄당, 5개 5탄당, 6개는 6탄당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7개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7개를 갖다 초과해서 탄소가 7개가 넘는 그러면서 하나의 당을 갖다 형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3탄당의 경우에는 글리세릴 알데하이드라든가 또는 다이히드록시 아세톤이라든가 이런 형태를 갖다 이제 이루기도 하고요. 4탄당의 경우에는 뭐 에리트롤로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4탄당의 이제 대표적인 형태이고요. 5탄당부터가 이제 우리가 좀 그래도 이름을 들어봤었 쓸만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가 뭐 그 자작나무에서 얻어지는 당들 있죠. 그래서 자작나무에서 얻어지는 그런 이제 성분 중에 자일리톨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한 성분들이 이제 자일로스 또는 이제 자일룰로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5탄당에 들어가고요. 6탄당 탄소가 6개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이제 포도당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6탄당이 보시면 이제 포도당이라고 얘기하는 글루코스, 그 다음에 뭐 또 이제 갈락토스 유당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는 뭐 이제 과당이라고 얘기하는 프럭토스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6탄당에 들어가고요. 뭐 이에도 뭐 만노스, 탈로스 뭐 굉장히 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7탄당에 들어가는 것이 만노헵툴로스 또는 뭐 세토헵툴로스와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8탄당, 9탄당 뭐 이런 등등의 탄소가 굉장히 7개 이상의 것들도 존재를 하죠. 그리고 단당류들이 서로 합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즉 당이 하나가 아니라 2개 또는 3개 또는 뭐 4개 이런 것들이 서로 합해져서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당을 갖다가 이제 2당류 이상, 다당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2당류에 들어가는 것이 셀로비오스 또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었었던 것처럼 락토스와 같은 젖당, 유당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또는 뭐 우리가 이제 많이 섭취하게 되는 설탕의 경우도 이제 2당류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설탕은 이제 자당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고요. 포도당과 과당이 이제 합해져 가지고 이루어져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3당류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뭐 말토트라이오스라든가 또는 라피노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4당류, 4개의 당이 이제 뭉쳐져 있는 것이 아카보스, 스타키오스. 뭐 많이 들어보지 못했죠. 그리고 우리가 좀 이제 들어봤던 것 중에 이제 올리고당. 올리고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뭐 한 7, 8개의 경우를 갖다 이제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모노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쵸? 하나일 경우에는. 많이 쓸 경우에는 폴리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한 7, 8개, 뭐 10개 그 내외 이런 경우는 올리고머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앞에 들어가는 접두사로서 올리고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리고당 같은 경우는 뭐 한 7, 8개의 당이 이제 뭉쳐져 있는 그런 형태인 거고요. 바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갈락토 올리고당이라든가 우리 뭐 많이 그 활용하는 식품에 음식을 갖다 조리하고 그럴 때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당 중에서. 그리고 이제 다당류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것들이 이제
다당류에 들어가게 됩니다. 덱스트린이라든가 키토산도 당이 굉장히 여러 개의 당들이 이제 합해져 있는 그런 형태고요. 또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글루코스라든가, 예, 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잔탄검, 그쵸? 우리 실험할 때 썼었던 잔탄검 같은 경우도 당이 고분자 결합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당들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예. 또 뭐 나가서는 이제 이게 뭐 베타글루칸 또는 뭐 셀룰로스 계열 이런 것들도 이제 당이 이렇게 그 굉장히 많은 당들이 이제 연결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탄수화물들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먼저 그러면 하나의 당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단당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당류는 이제 작용기에 의해서 분류하기도 합니다. 예, 알데히드가 뭐죠? R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R, CHO,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는 것을 갖다가 알데히드기. 그래서 R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 탄소를 갖다 중심으로 해서 CHO로 이루어져 있는 맨 왼쪽에 있는 저런 형태가 우리가 알데히드기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요렇게 저러한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는 것을 알도스. 그다음에 이제 케톤기 C하고 산소하고로 탄소하고 산소가 이중 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또 하나의 다른 것들을 갖다가 이제 연결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케톤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한 이제 케톤기의 구조를 갖다가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을 케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 또 글리세르알데하이드 또는 디히드록시 아세톤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탄소 수에 따라서는 아까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예, 탄소 수가 3개 이상은 돼야지 당을 갖다 이제 이루게 되는데, 예, 3개의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 3탄당, 4개, 4탄당 이런 식으로 5탄당, 6탄당, 뭐 7탄당, 그쵸? 예,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예, 단당류의 이제 입체 성질, 예, 입체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 입체적인 성질을 갖다 보게 되면은 서로 모양이 다른.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같은 것 같은데 이게 거울 구조로 되어 있다라든가, 뭐 또는 어떤 거의 구조가 같은데 위쪽에 붙어 있는 놈, 밑에 쪽에 붙어 있는 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갖다 이성질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성질은 다른데 모양은 거의 비슷한 것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광학 이성질체로서는 키랄 탄소수가 N이면은 2의 N승계 정도 예,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성질체가. 그리고 에피모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비대칭 탄소 원자에서 구조가 다른 부분의 입체 이성질체로 나타나는 것을 에피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D타입이냐, L타입이냐. 예. 페퍼민트 같은 경우도 이제 D타입의 페퍼민트, L타입의 페퍼민트,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포도당의 경우도 D타입이냐, L타입이냐. 이럴 때, D인지 L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구분하는 거는 이제 마지막 부재의 탄소의 OH기가, 예, 오른쪽에 붙어 있느냐, 왼쪽에 붙어 있느냐예요. 오른쪽에 붙어 있으면 D형, 왼쪽에 붙어 있으면 L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른쪽에 붙어 있으면 그냥 알기 쉽게 R형 이렇게 얘기를 하지. 라이트. 예? 왼쪽에 붙어 있으면 L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레프트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예, R이라는 그런 이제 기호가 유기화학 쪽에서는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알킬 그룹으로 대표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때 D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예, 그리고 편관계에 의해서는 예, 우선형이냐 좌선형이냐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요. 우선형인 경우에는 플러스, 좌선형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D타입, L타입하고 같은 그런 형태를 갖다 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어떤 그 이성질체. 예. 모양이 거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작용기가 어느 위치에 붙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타나는 이제 성질을 달리하는 이제 그러한 형태를 갖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예, 바로 단당류의 입체 이성질체로서 예, 오른쪽에 OH기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쟤는 D라고 표현을 하고, 요 왼쪽에 OH기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L타입. D타입의 글루코스, L타입의 글루코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도당이 구조가 거의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른쪽에 가 있느냐, 왼쪽에 가 있느냐. 이런 차이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기도 한다. 근데 이런 식으로만 지금 이성질체, 서로 다른 거의 구조가 비슷하지만 거울상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로 서로 다른 그런 유형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는 것이 얘네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형태로 고리 구조를 갖다 하는 경우에도 이제 고리와 반응에 따라서 그때 이제 형성되는 부분적으로 거의 구조가 비슷한데 부분적으로 어느 위치에 이렇게 잠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그런 경우를 갖다 우리가 아노머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예.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예. 바로 D타입의 글루코즈인데요. 예. 오른쪽에 OH기가 붙어 있는 그런 형태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고리 모양을 갖다 이제 형성을 한 거예요. 지금 조기의 OH기가 저 꼭대기에 있는 탄소하고 이제 결합을 하는 유형의 고리 타입을 갖다 만들 때 그럴 때 알파 D 글루코스 타입이냐, 알파 타입이냐, 아니면 베타 타입이냐. 알파 타입하고 베타 타입하고 다른 게 뭐예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달라요? 예? 뭐가 달라요? 여기에 OH기가 저쪽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그런 유형이냐, 아니면은 저쪽 왼쪽으로 가 있느냐. 이제 그런 차이인 거예요. 똑같은 꼭대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알파 타입이냐, D 타입이냐. 뭐 이렇게도 이제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그 중간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유형으로도 나타나요. 예, 사실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예, 단당류는 또 단당류 중에는 이렇게 고리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를 갖다 띠기도 합니다. 산소가 있는 그런 형태를 갖다 주변으로 해서 탄소들이 오각형을 갖다 이루고 있느냐, 아니면 육각형을 이루고 있느냐. 예, 이렇게 5원자 고리를 갖다 이루고 있느냐, 6원자 고리를 갖다 이루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표현되기도 합니다. 산소가 오각 구조, 육각 구조. 예, 산소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그거에 따라서 하워스 구조 또는 피셔 구조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요. 예, 고리 구조의 위 또는 이제 아래 이런 형태로 이제 결합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D 타입 당에서 마지막 탄소는 항상 위쪽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위쪽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알파 타입이냐 베타 타입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OH기가 위쪽으로 가는지 아래쪽으로 가는지 뭐 이런 형태도 바뀌네요. 똑같은 1번 탄소에 이제 이렇게 번호는 저기서부터 산소가 아니라 탄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산소 옆에 있는 저 오른쪽에 탄소부터 번호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저기 OH기가 붙은 데도 마찬가지 탄소가 있으니까 6번까지. 그래서 6탄당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죠. 그래서 OH기가 밑에 쪽으로 가 있는 경우 알파 타입, 위쪽으로 가 있는 경우 베타 타입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예, 이렇게 어떤 이제 고리 구조인 경우에도 다른 형태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단당류의 고리 구조는요, 얘네들이 이렇게 변해요. 보이시죠, 저기? 네? 지금 저렇게 얘네들이 점차로 변해가지고 맨 처음에 있었던 이렇게 1차원적인 구조에서 고리 구조로 순간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변하는 과정에서 즉 이거죠. 이거에서 고리 구조로 이제 변하는데 고리 구조로 변하면서도 여러 가지 유형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변광회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당류가 알파 그리고 베타형이 물에 용해가 되면서 쉽게 이렇게 전환을 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프라노스 타입으로 변할 것이냐, 피라노스 고리 구조를 갖다 이룰 것이냐. 이름도 저도 못 외워요, 사실. 예,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예, 프라노스 타입인지 피라노스 타입인지, 예, 피라노스 타입은 저렇게 육각 구조를 갖다 가지게 되고요. 예, 프라노스 타입은 이렇게 오각형 구조를 갖다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예, 그쵸? 고리 구조가. 이런 것이 원래는 이렇게 평면 구조에서 고리 구조로 이렇게 이제 바뀌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저렇게 육각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 대략 그래도 상당히 비율이 높고요. 요렇게 오각 구조를 갖다 이루는 경우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 예, 순간적으로 그렇게 바뀔 수도 있지만 비율이 굉장히 낮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단당류 중에서 중요한 거 그래도 몇 가지는 그래도 기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알고 있는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글루코스. 우리가 포도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또는 덱스트로즈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예, 포도당. 예. 이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대사 과정에서 얘네들을 갖다 이제 분해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갖다 이제 얻게 된 거죠.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고요. 동물의 경우는 뇌세포, 적혈구, 그 다음에 안구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이원으로는 즉 우리가 식품을 통해서 예,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그런 걸로서는 바로 이러한 형태로 직접적으로 이제 섭취를 하게 되지는 않고요. 식물에서는 식물성 전분 또는 이당류를 갖다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섭취를 하게 되겠죠. 이당류는 앞에서 잠깐 살펴봤지만 젖당이라고 얘기하는 유당 또는 메가당이라고 하는 것. 메가당은 맥주를 만들 때도 메가당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메가당은 보리나 밀이 이렇게 이제 싹을 낼 때 그때 그 안에 있었던 녹말들이 변하면서 만들어진 당을 갖다가 메가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리 맥자예요. 그렇죠? 눈아예요. 그러니까 싹을 이렇게 싹 틔울 때 그렇게 이제 당으로 바뀌게 돼요. 이제 녹말들이. 왜 그러느냐? 이게 식물이 되든 사람이 되든 성장을 하고 그러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갖다 내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당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당류의 경우는 이제 설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을 갖다 이제 흡수를 하게 되잖아요. 예. 바로 요 기본 당이라고 얘기하는 D타입의 예. 글루코피라노스 구조를 갖다가 예. 육각 구조를 갖다가 이제 나타내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포도당입니다. 예. 포도당 말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과일 같은 데 이제 많다고 얘기하는 과당이에요, 과당. 예. 프락토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다른 표현으로는 레빌로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과일 속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당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fruit, sugar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예. 뭐 영어로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슈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번역을 할 때 설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설탕은 사실 이당류거든요. 단당이 아니라. 예. 과당, 예. 프락토스이고요. 꿀과 약간의 식물에서도 이제 발견이 되는 그런 물질입니다. 케토스 계통의 이제 당이고요. 가공식품의 감미료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탄산음료라든가 탄산음료뿐만이 아니라 음료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은 거기 보시면은 과당 또는 액상과당 이런 것들이 성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형태의 오각형 구조를 갖다 나타내고 있는 것은 단당류 중에서 베타 D타입의 프락토프라노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프라노스는 아까 잠깐 살펴본 것처럼 오각형 구조를 갖다 이제 보이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러고 그리고 또 이제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갈락토스, 젖당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생체 분자 합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락토스라고도 얘기하고요. 또는 글리콜리피드, 프로테오글리칸, 당단백질 이러한 것들을 갖다 만드는 그러한 이제 물질로 작용을 하고요. 갈락토스 그리고 글루코스 요거는 이제 에피모 형태를 갖다 띠게 되는데 에피모 효소에 의해서 촉매 작용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러한 구조를 갖다가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그런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알파 D 타입의 갈락토피라노스, 피라노스입니다. 피라노스 이러면 이제 육각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다. 퓨라노스 이러면 이제 오각 구조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예. 자, 우리가 이제 단당류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당류, 일고당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당류는 두 개의 단당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글리코사이드입니다. 예. 올리고당은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었죠. 예, 3개 이상. 뭐 대략 한 10개 내외가 이제 통상적인데요. 또는 그 이상의 단당류를 갖다가 이제 단당류가 같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글리코시드 결합을 갖다 이제 하고 있고요. 예, 탄수화물의 대사 관계에 있어서는 작은 창제 세포,
예, 여기서 이제 효소처럼 작용을 하는데요. 이당류나 다른 탄수화물의 소화를 갖다 이제 돕는 역할도 이제 하게 됩니다. 또 흡수는 단당류 형태로 이제 흡수가 됩니다. 이당류이지만 분해되면서 소화되지 않는 그런 이제 이당류는 큰 창자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우리 체내에서는 삼투압에 의해서 물을 흡수해서 설사를 갖다가 이제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즉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좋겠어요? 당을 갖다 너무 많이 섭취해도 사실은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갖다가 너무 많이 섭취하면 남는 것들은 걔네들이 쌓여가지고 뭐를 지방을 갖다 또 이제 지방으로 합성이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 뭐예요? 비만의 원인이 되는데 이게 흡수가 안 되고 배설이 되면 그러면 뭐예요? 예. 비만을 갖다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올리고당 같은 경우가 오히려 포도당이라든가 이런 단당류보다는 몸에 좋다.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이 비만을 갖다가 예방하는 그런 역할을 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그런 물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바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바로 이당류 중에 대표적인 거, 예, 락토우즈입니다. 왜 락토우즈냐? 락토 이거는 이제 젖이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우유, 예. 젖이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경우 모유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 우유. 예. 우유에 많이 들어있는 이당류가 락토우즈예요. 갈락토우즈하고 글루코즈. 예, 아까 살펴봤었죠, 우리가? 갈락토우즈하고 글루코즈의 베타 1사 결합을 한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이제 당이고요. 환원당의 일종입니다. 예. 동물의 경우에는 락타제가 결핍이 되면은 베타 1사 결합을 갖다가 분해할 수가 없어요. 얘네들 갖다 저걸 끊어야 되는데 저렇게 당이 두 개가 있으니까, 예, 락토스. 요 당이 두 개가 있으니까 저걸 끊어가지고 우리가 단당으로 만들어야 우리가 쉽게 대사 과정에서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락타제가 없으면 얘네들을 락토스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없으면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소화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제 설사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베타 1사 결합에 탄수화물을 소화를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먹으면 꼭 설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왜? 저 효소가 락타제가 결핍이 되어 있어서 그런 증상이 이제 일어나는 거고요.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라고 해야 될까? 여담이긴 하지만 어린아이 때는 모유를 먹고 이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그 유전 정보상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락타제가 충분히 분비가 돼서요. 그래서 엄마 젖을 먹으면서 또는 우유를 먹으면서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영양원으로, 예, 활용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되면서는 우유 잘 안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골다공증이라든가 여성 같은 경우는 그런 데서 좋다고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마시고 그러지만은 대부분 많은 남성들의 경우는 잘 안 먹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체내에서 얘를 분해할 필요가 없네. 이제 들어오지도 않는데. 그래가지고 락타제가 분비가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유를 안 마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유를 갖다가 이렇게 턱 먹게 되면 그냥 이제 분해를 하는 효소가 없으니까 이제 설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몸은 이미 그런 정보들이 이렇게 이미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꾸준히 2, 3일 지속해서 또 우유를 마시게 되면은 이게 들어오네? 분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다시 락타제 효소가 분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유를 혹시라도 먹게 되면 꾸준하게 먹으면 늘 그 효소를 갖다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말토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당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녹말 가수분의 중간 산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유리된 상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말토스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D 타입 글루코즈, 요것들이 이제 알파 1사 결합을 갖다 이제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 개의 포도당이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두 개의 포도당, 글루코스가 결합이 돼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용액에서 유리된 아노모탄소는 병광회전을, 아까 병광회전이 뭔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계속 이 용액 상태에서 형태를 갖다 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구조가 바뀌는 그런 형태인데요. 알파, 베타, 말토스의 평형 혼합물을 갖다 형성하기도 합니다. 말토스의 기본형은 이렇게 두 개의 포도당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것이 설탕이에요, 설탕. 슈크로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당이라고도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잠깐. 식물의 잎과 줄기에서 생성되기도 하고요. 식물 전체의 에너지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어디에 많죠? 설탕? 사탕수수, 사탕무 이런 데 이제 많은 거죠. 알파 글루코즈 그리고 베타 프락토즈가 결합이 돼서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비환원당의 형태로 알파 글루코즈 그다음에 베타 타입의 프락토즈 요거 두 개가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것이 슈크로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가 이제 뭐냐면 셀로비오즈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땅이에요. 이 셀로비오스는 셀룰로즈의 분해 산물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두 개의 베타 타입의 글루코즈, 베타 타입의 글루코즈가 베타 1사 글리코시드 결합을 한 형태예요. 이거는 그래서 자연계에 유리된 상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셀룰로즈가 분해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셀로비오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유형들을 갖다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당류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단당, 그 다음에 2당 내지는 이제 올리고당 이제 살펴봤는데, 이제, 다당류에 있어서는 글리코시드 결합으로, 이 당들이 연결이 돼서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단당류 단위로 구성이 됐고요. 에너지를 저장하는, 또 그리고 구조 물질을 갖다 이루는 그런 물질을 갖다 이제 만들기도 합니다. 구조 측면에서 보면 선형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는 것은 셀룰로스 또는 아밀로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중간에 가지를 갖다 이렇게 막 뻗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만드는 형태 그런 형태는 글리코겐이라든가 아밀로펙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구성 성분은 동일한 종류의 다당류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것들은 한 종류의 단당류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서로 다른 종류의 이제 당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질 다당류의 경우에는 여러 종류의 단당류 그런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동일한 종류의 다당류로 만들어진 그런 유형으로는 이제 녹말, 글리코겐, 셀룰로즈, 또 그 밖에 이제 키틴이라든가 이눌린 이런 것들을 이제 들 수가 있고요. 녹말이나 글리코겐, 셀룰로즈 같은 경우는 가수 분해를 하게 되면은 가수 분해라는 게 뭐야? 더한단 말이야. 물을 갖다가 첨가해서 분해를 시키는. 그렇게 하게 되면 D타입의 글루코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분이라든가 글리코겐 같은 경우는 식물이나 동물의 저장 형태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셀룰로스는 식물 세포의 주요 이제 구성 성분을 이루는 거죠. 키틴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동질 다당류지만 키틴 같은 경우에는 곤충이나 각각류의 외골격 구조를 갖다 이루는 그런 형태의 물질이기도 하고요. 균류의 이제 세포벽을 갖다 이루는 성분이면서 가수분해시키게 되면은 글루코스 유도체인 노말 아세틸 글루코사민이 이제 되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근데 시간이 꽤 됐으니까는 이런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